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한다 중학사회 강사호 강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중학사회 1학년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단원으로서 내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1. 지도를 통해 보는 세상, 2. 위치에 따른 주민생활, 3. 지리정보와 지리정보 기술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지도를 통해 보는 세상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지도의 다양한 종류를 알 수 있고 지도를 읽고 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표현한 다양한 지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어의 학습 키워드는 위치와 지도입니다. 자, 여기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지도상에서 우리나라 오른쪽에 작지만 강한 나라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위치라고 하죠. 위치는 일정한 장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 위치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 도구가 바로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도는 지표의 다양한 지리적 정보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기호로 나타낸 것을 우리 지도라고 하는데, 위치는 자연환경,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표현하는 것이 지역이나 국가를 이행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일반도와 주제도로 나뉘어집니다. 일반도는 세계 전도, 우리나라 전도 등 일반적인 사항을 표현한 지도입니다. 반면 주제도는 일기도, 교통지도, 관광지도 등 특정한 사항만을 표현하는 지도를 우리는 주제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지도 형태에 따라서는 크게 종이지도와 전자지도로 나뉘어집니다. 종이지도는 그런 것 같이 말 그대로 종이로 표현한 지도를 말하는데, 종이지도는 휴대가 일단 간편하죠. 등산을 갈 때나 여행을 할 때 호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가 간편합니다. 반면에 확대나 축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입체적으로 볼 수 없죠. 건물의 실제 모습이라든지 이런 입체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위치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형태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이지도의 특징으로서 주로 과거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전자지도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자지도는 휴대는 불편합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 요즘은 휴대폰에 전자지도를 볼 수 있으니까 좀 간편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종이지도보다는 휴대가 불편하다는 것, 또 충전, 하루 이틀 정도는 했지만 늘 또 충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확대 축소가 용이합니다. 확대해가지고 좁은 지역을 자세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도 이 전자지도로는 자세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넓은 지역을 또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척의 확대 축소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성지도라든지 산의 모습, 건물의 모습을 입체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위치 찾기가 쉽습니다. 검색창에 검색을 청와대 또는 간절곶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쉽게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형태를 또 변경할 수 있죠. 위성지도로 변경할 수 있고 지형도로도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뷰로 실제 건물을, 거리 이런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게 그것이 전자지도이고, 전자지도는 최근에 우리가 많이 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도에는 우리가 어떤 정보가 담겨 있을까? 자, 우리 지도를 보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지도에는 우선 보면서 자연환경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인문환경 정보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자, 자연환경 정보라는 것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 중에서 말 그대로 자연과 관련된 것, 기후, 지형, 식생 이런 것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 특히 그 지형, 평야냐, 산지냐, 호수가 있느냐, 바다가 있느냐,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환경 정보라고 하죠. 그리고 특히 산과 산맥, 강과 호수, 바다, 사막, 평야 이런 걸 자연환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문환경 정보는 인간에 의해 형성된 도시 인구, 산업과 같은 그런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 인문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인구, 도시 분포도, 산업도, 교통도, 뭐 문화, 교육과 관련된 이런 지도 그것도 지도를 보고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여기에 지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것을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일단 여기에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등고선이라 그러죠. 해발 고도에서 같은 높이를 이은 선을 등고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고선을 보면서 간격이 좁다는 것은 경사가 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등고선 간격이 넓죠. 등고선 간격이 넓게 그려진 것은 완경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고 우리가 어떤 자연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그렇죠. 북쪽은 경사가 급한 산이고 아래쪽은 경사가 완만한 곳이죠. 그래서 이런 산 위에 이런 경사가 완만한 곳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위평탄면이라 하죠. 그래서 이 여기에는 고위평탄면이라는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는 자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관령이 평창군으로 되어 있죠. 대관령이 바로 고위평탄면에 있습니다. 다음 지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고 또 어떤 자연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그렇죠. 높낮이를 색으로 이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동쪽 부분은 진한 갈색이죠. 이거는 산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평야를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는 동쪽에는 산지가 있고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면서 서쪽에 평야가 발달한다라는 이런 자연 정보를 우리는 이 지도를 보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를 보고 이런 자연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인문환경 정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중국의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는 무엇을 표현한 것이냐 하면 인구 밀도죠. 자, 그래서 색으로 중국 인구 밀도를 나타냈습니다. 진할수록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거고 연할수록 인구 밀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에서는 중국은 동쪽 해안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이런 인구 분포, 즉 인문 환경 정보를 이 지도에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막대로 기업의 어떤 그 매출 상위 기업을 나타낸 분포도입니다. 자, 막대가 높다는 것은 여기에는 상위 기업, 즉 매출 상위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낙대가 낮다는 것은 상위 기업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매출 상위 기업이 서울 및 수도권에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인구라든지 또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정보는 인문환경 정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도에는 이런 자연환경 정보나 인문환경 정보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지도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지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정한 장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우리는 뭐라 했죠? 그렇죠. 위치라 했습니다. 그 다음 지구 표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이를 약속된 기호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을 우리는 지도라고 했습니다. 자, 지도의 의의입니다. 자, 지도는 일단 지도를 보고 우리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위치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지도라고 했죠. 그리고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이었다. 옛날 특히 지리상 발견 시대에 이 지도를 보고 항해를 하면서
다른 사계,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발판이 되죠. 지도가 없었다면은 이런 지리상 발견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요즘 우리는 지도를 보고 맛집도 찾고 길도 찾고 해서 이 지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지도에서는 그렇죠.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지도의 종류에는 종이지도, 전자지도, 지하철 및 버스 노선도 등 다양한 지도를 우리는 볼 수 있고, 지도는 아까 목적에 따라서 일반도와 주제도로 나누어진다 했죠. 자, 다섯 번째,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렇죠. 두 가지 자연환경 정보, 산맥과 강, 사막, 평야, 바다 이런 그죠? 지형, 기후, 식생 이런 것들을 환경 정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구, 도시, 산업, 문화, 교통 뭐 이런 것들 인문환경 정보라고 했죠. 그래서 지도는 보고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지도의 다양한 지리적 정보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기호로 나타낸 그림을 뭐라 했죠? 그렇죠, 지도라고 했습니다. 2번, 지도를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할 때 인구 분포도 기후도 중 어느 종류의 지도로 분류하는가? 자, 인구 분포도 기후도. 자, 이거는 주제도가 되겠죠. 특별한 인구 분포만 또는 기후만 나타낸 지도이죠. 3번, 지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인문정보 두 가지만 써보시오. 그렇죠. 교통, 산업, 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이상으로 1단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은 위치에 따른 주민 생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회 수업을 막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